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12페이지까지 수일치, 수능형 문제 2문제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번, 4번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나 좀 보자. 우리가 누적된 복습으로 멋지게 복습하고 가자 그랬잖아. 우리 그래 배운 거 해봐야 몇 개 없어. 맨 처음에 뭐 했었냐면 문장의 구조 연습했는데요.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뿐이지? 한 개밖에 없지. 근데 동사처럼 보이는 놈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으니까 묶을 거 묶자 했지. 그래서 니네가 묶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였는데? 관계 대명사도 묶을 수 있고 또 분사도 묶을 수 있고 또 전치사, 쌍컴마, 부사 이런 거 다 묶겠지. 간소화 시켜서 문장의 본 동사부터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 판별법 배웠습니다. 간접 의문문 판별법이요. 일단 의주동 순서를 대입하는 건 뭘 물어보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 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됐지. 뭐?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인데 근데 의문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의문사 해석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울 테지만 관계 대명사랑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정리해놨던 거. 우리 수일치 몇 가지로 했어? 8가지로 정리했지? 근데 하다 보니까 니네가 잘 몰라서 그냥 제가 9가지로 늘렸어요. 그냥 한번 쫙 얘기해 볼게요. 첫째, 주어가 긴 경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실제 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두 번째, people이나 family 같은 경우 걘 단수 복수 둘 다 됐지? 근데 니네 보고 수일치 맞추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문장 내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힌트가 주어진다고. 그거 받아서 단순지 복순지 찾아간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뭘로? 복수 취급한다. 세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의 수일치. 걔는 누구랑 맞추기로 했어? 앞에 있는 선행사와 맞추자 그랬지.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로 날 쳐다보지 말고 오늘도 밝고 명랑하게 열심히 하자 그랬잖아요. 세 번째 갈게요. The number of랑 a number of가 있었지. 뒤에 둘 다 무슨 명사? 복수명사. 그런데 둘 중에 단수동사로 복수동사로 각각 따로 받았지. 둘 중에 단수동사로 받는 놈이 the number of가 단수로 받고 a number of 하면 복수동사로 받는다. 해석도 틀렸던 거 기억나? the number of blah blah 이러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뭐뭐의 수. 근데 a number of blah blah 이렇게 나오면 많은. 그쵸? 다섯 번째 갈게요. 다섯 번째는 every나 each 같은 경우. every나 each 같은 경우는 의미는 복수지만 뭘로 받는다고?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 그치? 여섯 번째,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기억나? 둘 중에 유일하게 복수 취급하는 놈이 뭐였어? both A and B만. 나머지는 다 B에 일치시킨다. B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정상인데 유독 앞에 있는 놈 누구였지? as well as만 주의한다. 일곱 번째,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경우 그때는 우리가 단복수를 누구랑 맞춰야 된다고요? 뒤에 있는 명사랑요. 왜냐하면 문장의 장소에 부사 같은 게 문자로 나가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도치된다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와 단수복수 수일치를 맞춘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였었냐면 분수, percentage, 비율 같은 거 나오면 진짜 주어가 어디 있다고 했는데 of 뒤에 있는 게 진짜 주어니까 걔 받아서 단순지 복순지 간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 번째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요. 투부정사 같은 거 아니면 동명사 같은 게 주어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뭘로 받으셔야 되는데요. 단수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유치한 거라 제가 창피해서 쓰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또 단문 연습 풀다 보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나왔었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제가 무슨 명사 취급? 복수명사 취급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동사로 받을 땐 뭘로 받아야지? 복수 동사로 받아야지.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아홉 번째로 경우의 수를 늘려놨던 거죠. 됐어요? 현재까지 배웠던 건 요것밖에 없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갈 게 뭐냐면 문장의 형식편 나갈 겁니다. 근데 문장의 형식편이 또 요즘에 7차 수능에서 가장 지엽적이면서도 정확성을 묻는 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능형 문제 풀고 오늘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 보자. 자, 13페이지 갑니다. 13페이지 맞지? 13페이지에 먼저 A, B, C 우리 또 묻는 거부터 확인해야지.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가 어디 안에다가 우리 A, B, C 각각 묻는 것 좀 치자. 저번 시간에도 부탁했었지? 바로 밑에다가 뭐 수일치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 기억나니까 조그만 칸에다가 다시 쓰자 했잖아. A번 얘들아 딱 보니까 뭐 물어봐? 수일치 물어봐. B번에 딱 보니까 요 새끼 뭐 물어봐? 아직 안 배웠어.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어요.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 있으면 그건 뭐라고 했지?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근데 지금 B번 앞에도 writing 또는 to write 앞에 and 있으니까 등위 접속사가 맞겠네.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C번에 was 쓸래 were 쓸래 그랬으니까 얘는 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일치. 됐지? 그러면 A, B, C 우리가 묻는 걸 다 아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A번이요. A번에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One of the magazines which accepted and published some of Poe's poems and stories were called Southern Literary Messenger. 그랬습니다. ABC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요. 박스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밑줄형 문제는 정확하게 해석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좀 많이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ABC 박스형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박스만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럼 얘들아 A번 앞에 있는 게 one of the magazines which accepted and published both poems and stories 문장이 길지. 묶을 거 묶자. 뭐 묶을 수 있니? which? 그래. which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묶을 건데? 다음 동사 앞까지. 그러니까 stories까지 다 묶을 수 있죠. 사실은 그 안에서 또 묶일 수 있죠. 뭐요? of Poe's poems and stories. 요것도 묶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들아 또 묶을 수 있지 않니? 모두 묶을 수 있니? One of the magazines. 그거 남은 것 중에서 of the magazines. 요것도 묶을 수 있잖아요. 주어가 긴 경우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 묶을 거 다 묶고 실질명사 주어와 일치시킨다 그랬었지. 그러면 여기 주어가 지금 누구야? 원이잖아. 그러니까 단수 복수? 단수. 그러니까 당연히 was. 이렇게 가야겠지? 그러면 제낄 거 제껴야지. 4번, 5번 이 새끼는 답이 아니란 소리네요. 오케이. B번 가겠습니다. Soon the owner owner of the magazine asked Poe to read new books by other writers and writing 또는 to write articles about them. asked 본동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ask 목적어 to read 이렇게 썼으니까 B번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to write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답일 확률 1번, 2번 두 개 남은 거죠? 오케이. C번 가겠습니다. C번에 was 쓸래 were 쓸래 했는데요. The greatest things that Poe wrote 했습니다. 묶을 걸 또 묶어보겠습니다. 뭐 묶을 수 있어요? That Poe wrote. 묶을 수 있지? 선생님 관계대명사부터 어디까지 묶어요? 저 좀 보세요. 얘들아 우리 묶는 거 연습할 때 말이야. 묶는 거 관대 묶고 분사 묶고 전치사 묶고 쌍콤마 묶고 뭐 묶자고 했는데 어디까지 묶자고 했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또는 다음에 동사 앞까지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묶을 수 있는 게 that부터 wrote까지 묶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주어가 뭔데? The greatest things. 복수네. 그거 복수니까 were 이거 쓰시는 게 맞죠. 또 꼴값 떨면 the greatest. 더 플러스 est. 최상급. 최상급이니까 세상에 최고는 하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지. was. 그러면 얘들아 이거 또 무슨 실수한 거지? 네가 해석했잖아요. 그쵸? 주어진 문장 자체가 the greatest things. 복수명사 줬으니까요. 우리도 복수동사로 받으면 되는 거죠. 해석상의 오류에 관련된 얘기가 오늘 문장의 형식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제가 다 정정해 줄게요. 어쨌든 지금 3번 문제는 너무 쉬워. 정답 셋 다를 만족시키는 거 몇 번? 2번 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4번 갑니다. 4번에 A, B, C요. 우리가 눈에 팍 띄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A, B, C 중에. B번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B번이 뭔데요? 수일치 묻는 거죠. 그러면 A번에도 얘들아 분명히 뭘 물어보는 게 있겠지. 자, 칠판좀 한번 볼게. 이건 제가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안 배워가지고요. 4번에 A번에 나온 게 뭐냐면 which 쓸래? 아니면 in which 쓸래? 그랬어요. 얘들아 요게 묻는 게 뭐 묻는 것 같아? 관계 대명사냐 혹은 관계 부사냐 묻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도 필기는 좀 이따 하세요. 제가 여기다 써놓을 거니까. 얜 관계 대명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요건 우리가 관계 부사라 하죠. 관계 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라면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잘 모르시면 냅두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관대, 관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뒤에서 배우고 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그치? 약속은 다 지킬 거니까. 관계 부사 앞에는 선행사 있게 없게? 선행사 있습니다.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사실은 뭐가 빠져 있어야 되냐면요. 부사가 빠져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얘들아 왜 우리가 부사가 없는데 완전하다고 했지?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묶는 거 연습할 때도 부사 나오면 괄호로 묶어 했던 것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이죠.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부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which 쓸래, in which 쓸래 하면 선행사의 유무는 없어. 차이가.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A번의 답을 찾는 근간이 됩니다. 됐지? 그러면 A번 잠깐 뒤에 좀 볼게. Many or old people live and think live in the same ways. 그랬죠? A번 있는 문장 한번 가볼까요? Anthropologists commonly use the term culture. 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To refer, 언급하기 위해서 to a society or group. 이 그룹이나 사회를 언급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Many or all people. 많은 또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생각하는 in the same ways. 같은 방법으로 살고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나 그룹을 언급하기 위해 문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가 봐요. 근데 뒷문장 좀 볼게요. Many or all people. 많은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살고 생각한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인데 사실은 빠져있다면 뭐가 빠져있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 대입해보면 돼요. 칠판 좀 볼게요. 많은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산다. 어디서? 앞에 선행사가 뭐냐면 사회에서 또는 그룹에서. 그러니까 을을이 빠져있는 주어 불완전하다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생각한다. 지금 이거란 말이야. 장소의 부사가 빠져 있는 거죠. 부사가 빠져 있는 완전한 문장인 거죠. 완전한 문장이면 우리가 필요한 건 관계 부사죠. 그러니까 정답은 in which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못 알아들었으면 괜찮다고요. 저 여학생은 또 필기합니다. 죽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네, A번에 있는 건 지금 관계 부사 정답인데요. 잘 모르시면 냅두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오케이. 그럼 일단 답일 확률은 얘들아 몇 번이야? 3, 4, 5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B번 간다. B번 Any group of people who share 또는 shares a common culture in a particular common rules of behavior and basic form of social organization constitutes society. 얘들아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일치 할 때 제가 썼던 예문 맞죠? 그럼 일단 묶을 거 묶어볼게요. 거기에 있는 것 중에요. 하이펀 묶으실 수 있죠? 그러면 크게 큰 통으로 묶어 놓으세요. 한 큰 통으로 묶어 놓으면 실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any group of people who share 또는 shares a common culture constitutes society. 그랬지? 그런데 지금 B번에 묻는 게 수일치 중에서도 뭔 수일치 묻는 거야? 우리가 9가지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 뭐?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 주격관계대명사는 뭐에다 맞추기로 했지? 선행사와 맞추기로 했지? 지금 선행사가 누구니? people 이거잖아요. 자, 일반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수식받고 있으니까 선행사 people 맞네. people은 얘들아 단수래 복수래?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댔어. 그러니까 shares도 되고 share도 된단 말이야. 문장 내에 또 다른 동사 힌트가 있나 봤더니만 저 뒤에 constitute가 있었지. 근데 constitute는 뭐랑 맞춰놓은 거라고 했었어? any group이랑 맞춰놓은 거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people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있어 없어? 없어.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뭘로 받기로? 복수 취급하기로. 그러니까 share 들어가야지. 엄마? 그러면 정답은 공짜로 4번 벌었네? 그치? 그래도 마지막 C번이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는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A번은 관대냐 관부냐, B번은 수일치, C번은요 have냐 having이냐.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 좀 한번 맨 마지막 문장 좀 볼게요. However, while many animals live in societies, such as herds of elk or packs of wild dogs, only humans have 또는 having culture. 그랬습니다. 그 문장을 또 묶을 걸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실제 while이 통짜로 묶을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건 잠깐 냅두고요. 작은 거부터 묶어볼게. in societies 묶을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저 뒤에 such as herds of elk or packs of wild. 선생님 제가 herd도 모르고 elk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컴마 쌍컴마 사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도 또 괄호로 묶으실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아 문장 남아있는 것 좀 제가 한번 써볼게. 4번에 C번 문장이에요. 4번에 C번 문장을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 남아있는 것만 제가 써보겠습니다. While many animals live. 그 다음에 in societies 묶었고 컴마 쌍컴마라서 얘들아 묶었어. 그 다음에 뭐 나왔냐면 only humans 단지 인간만이 have 또는 having culture. 자, 이랬습니다. 근데 원래요. while도 사실은 통째로 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치? 그렇게 치면 잘 생각해봐. 한 문장에 본동사 몇 개 있어? 한 개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 본동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뭔데? have를 쓰는 게 맞겠죠.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기는 나중에 하세요.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을 수도 있죠.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으려면요. 즉 2문장이라는 소리니까요. 적어도 뭐 하나 있으면 될까요? 접속사 하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얘가 while 접속사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하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 문장에 주어 그리고 동사 하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ing는 뭐 분사가 됐던 동명사가 됐던 안 되고 동사인 have가 필요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은 C번 문제의 정답을 셋 다 만족시키는 건 4번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C번에 물으려고 했던 건 문장 내에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엔 결과였잖아. 됐니?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의미 전달을 못 받으니까 요건 나중에 쓰면 되잖아. 필기할 때. 그치? 페이지 넘겨. 14페이지 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쓰십니다. 자, 14페이지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문제 풀 때 얘들아 박스라도 좀 있어줘야 밑줄이라도 좀 있어줘야 뭘 묻는지를 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예은병 1번부터 5번까지 밑줄도 박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치? 근데 우리가 고작 배운 건 지금 2개뿐이잖아. 간접 의문문하고 수일치밖에 안 배웠잖아. 지금 이게 약간 고민스럽긴 해.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볼게. 해석부터 해보고요. 자, 이건 이제 밑줄도 박스도 없으니까 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보시겠습니다. 자, 14페이지. Before families had a TV, 우리 가족들이 TV가 있기 전 Most of the information children got, 아이들이 갖게 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was from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teachers and books, 선생님들과 책들로부터였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있으면 지금은 이제 시사, 정보 이런 거 많이였지만 그런 거 없었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는 정보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아니면 책들로부터였다. But 그러나 when TV entered American homes in 1950s, 1970년대에 TV가 미국의 가정집으로 들어왔을 때 it brought large variety of information. 이것은 다양한 정보, 아이디어,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다. That previous generation of children didn't have. 이전의 아이들 세대들은 가지지 못했던 이미지, 이 아이디어, 정보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됐다. 2번. As more mothers entered the workforce, 엄마들이 점점점 노동력으로 들어감에 따라, 즉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심에 따라 parents control fear and fear of the programs. 부모님들이 이제 거의 fear 했으니까요. 거의 TV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못하신다. 어떤? The children watch it. 아이들이 지켜보는 TV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못하신다. 3번. The today typical American child. 요즘의 전통적인 미국의 아이들은 spend an average of 5 hours a day. 하루에 평균 한 5시간쯤 보낸다. Using some form of media. 대중 형태를 사용하면서 한 5시간 보낸다. 많이도 보낸다. And the average household, 그리고 평균 그 가정 제품들은 3 TVs, 텔레비전 3개, VCR 2개, 라디오 3개, 컴퓨터 하나 정도 갖고 있다. A larger percentage of a children's time, 아이들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퍼센테이지는 집에서 집을 혼자 보내거나 다른 친구들과 보낸다. 뭐 5번, in fact, 실제
65%의 kids over 8, 8살 이상의 65%의 아이들은 그들의 방에 TV를 가지고 있다. 본문 내용은 해석이 됐죠? 내용 자체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법 문제잖아요. 독해 찾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어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늘 생각하랬어. 저 좀 봐봐. 우리가 항상 어법 문제를 줄 땐 출제자가 반드시 뭐 묻고자 하는 게 있다고 했지. 밑줄마다 박스마다 분명히 뭐 묻고자 하는 게 있었어. 그걸 찾자고 하는 게 우리의 369의 취지였어. 밑줄이 없어. 박스도 없고 우리가 대충 니네가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다 대봐. 1번에 뭐 물어보는 거 같니? 틀려도 괜찮아. 그지? 뭐 틀리는 게 뭐 창피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배우는 건데요. 1번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조용해. 좋아. 그러면 2번은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엄마들이 직장 생활을 함에 따라 아이들을 거의 조절하지 못한다고. 2번은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또 3번 넘어가 볼게. 3번은 뭐? 구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3번에 그나마 니네가 좀 아는 구문 나오지 않았니? spend, 시간, ing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그 구문에 잘 맞춰 놓은 거죠. 그러면 4번은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배운 걸 좀 정용했으면 좋겠다. 그치? 4번은 이게 분수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수일치가 아닐까 싶은데 얘들아 분수나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누가 진짜 주어라고 했지? of 뒤에 있는 놈. 그러면 여기 of 뒤에 있는 놈이 진짜 주어가 누구니? children이야? children's time 이거지. 아이들의 시간. 그러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러니까 is 쓴 건 잘 쓴 거지. 4번은 괜찮아. 그럼 5번 가볼게. 근데 실제 아이들의 65%, 8세 이상의 아이들의 65%는 텔레비전에 방에 텔레비전이 있대. 그러면 5번도 마찬가지로 분수나 퍼센테이지의 수일치 아닐까? 분수나 퍼센테이지가 나왔으니까 of 뒤에 있는 놈이 진짜 주어 아닐까? of 뒤에 있는 놈 보니까 kids over 8. 8살 넘은 아이들.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니까 뭐 써야 되는데? 복수 동사인 have 써야 되는데 has를 썼으니까 틀렸다. 됐지?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은 됐잖아. 에이, 답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 1번, 2번, 3번이 뭘 물어봤나? 왜 맞았나? 사실은 이걸 찾아야죠. 그쵸? 제가 써놓을게요. 니네들은 필기를 조금 이따 해놔야지. 지금 5번 문제지. 5번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봐라. 니네가 이제 안 배운 거면 대답이 안 나온 거란 말이야. 4번하고 5번이 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지? 수일치. 근데 더더군다나 요건 분수나 비율, 퍼센테이지에 해당하는 수일치니까 뭐가 진짜 주어일 건데 of 뒤에 있는 놈이랑 수일치를 맞추라고 했어. 4번은 잘 맞춰놨고 5번이 잘못됐었어. 거기에 65%의 of kids, 아이들은 했으니까 복수 명사니까 뒤에 복수 동사인 have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has를 써놔서 이 새끼가 틀렸다고 한 거 됐지? 자, 3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 했더니 spend, 시간, ing, 구문 묻는 거 맞아요. 그게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1번하고 2번이 전혀 대답이 안 나왔었어요. 오늘 배울 거예요. 이제 아니면 빠르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우리요. 1번하고 2번은요. 뭐 써야 되냐면 여기다 나중에 써놔. enter이라고 하는 동사 있지. 생각해봐. 어디로 들어가다. 전치사 뭐 있을 것 같니? to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to를 쓰면 안 되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근데 1번도 보세요. 거기 보니까 when TV entered American homes 이랬죠. 그러니까 enter 다음에 to 쓴 거, to 안 쓴 거. 이게 잘 썼다고 못 썼다고? 잘 썼다고. 그치? 2번도 마찬가지지. Most mothers entered the workforce. 직장으로 들어가다. 여기 to 안 쓴 게 잘 썼다고 못 썼다고? 잘 썼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우리가 5번이라고 답을 찾은 거잖아요. 그쵸? 요것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따 작성해 놓고 얘는 선생님 왜 to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이건 문장의 형식에서 나올 겁니다. 그럼 배우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됐지?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밑에다가 써놓으면 기억이 다 나니까 저도 앞에서는 보일 건데요. 보여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지 저도 다 써놨어요. 어딘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놓으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쫙 가려놓고 보면 복습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렇게 하자고 한 거. 자, 6번 갑니다. 6번에 밑줄 5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벌써 답은 찾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거든요. 6번에요. 딱 2번 먼저 보니까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문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점원에게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의문사가 해석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게 뭔데요? 간접 의문문이었죠. 간접 의문문의 순서가 뭔데요? 의주동 써야죠. 근데 그 의주동의 순서에서 위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2번이었죠. 그러면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도 뭐 묻고자 하는 게 있겠지? 그걸 찾아야지. 한번 가볼게. 해서 Yesterday, 어제 I went to bookstore. 나는 책방에 갔다. To buy a book about computers. 컴퓨터에 관련된 책을 사기 위해서 책방에 갔다. 됐니? I asked the clerk where did they have books about computers. 자, 나는 그들에게 컴퓨터에 관련된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She said that they were on the second floor. 그녀가 말하기를 그것들은 2층에 있다고 했다. I was surprised that there was a large number of books. 자, 근데 나는 책들이 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서 놀랐다. It took me a long time. 시간이 오래 걸렸다. To find one. 하나를 찾는데 there was a beginners like me. 나 같은 시작하는 사람들, 초보자들을 위해 책을 하나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뭐 이랬나 봐요. 네, 어쨌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가보자. 제가 요것도 작성을 한번 해놓을게. 너네들이 이제 하나씩 필기를 해야 되니까. 1번 교재 좀 한번 볼까? 어제 내가 컴퓨터에 관련된 책을 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쓰고 있죠. 내려놓으세요. 네, 책을 사기 위해서 책방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얘들아 뭐 물어보는 것 같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런 거? 일단은 제가 그렇게 써놓을게요. 저 좀 보세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니네가 말했어. 그래 맞아. 사실은 책방에 컴퓨터에 관련된 책을 사기 위해서 갔다 했으니까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to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이 알고 있는 용법이 있잖아. 무슨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이런 걸 묻는 확률은 없어요. 그걸 언제 묻냐? 중딩 때. 니네 중학교 때로 다 내려가 봐. 그런 거 생각 안 나? 다음 중 투부정사의 용법 중 다른 하나는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나오는 건 중딩용이죠. 우리한테 용법을 묻는 확률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 이렇게 써긴 써놨어. 이것도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다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투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세 가지 묻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얘들아, 저번에 시제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내가 뭐 생각하라고 했더라? 셋 중에 하나라고 했을 텐데 뭐? 네, 시제, 또, 또, 수일치. 셋 중에 하나예요. 투부정사도 똑같아요. 투부정사도 묻는 것도요. 투부정사에는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얘가 시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투부정사에 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혹은 부정사가 아니라 얘들아 투가 뭐일 수도 있지. 아주 예외적으로 전치사 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전치사 투가 아닌가? 셋 중에 하나를 묻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됐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가 요거 다 써놓기만 할게. 나중에 투에 밑줄이 쳐져 있다. 시제 맞나? 태 맞나? 혹시 이거 전치사 투 아닌가? 셋 중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네, 이건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밑줄은 여러분들아 뭐 묻는 거라고 했지? 내가 간접 의문문이라며? 간접 의문문 순서에서 위배됐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써야겠네. 그러니까 where did they have book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they had books 이렇게 써야 돼. did have 말고 일반 동사니까 과거형으로 where they had books 이렇게 써줘야지 맞는 거였어요. 어쨌든 됐고요. 그러면 3번 가볼게. 자, 그녀가 책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그것들은 2층에 있다 했대. 그 2번 뭐 물어보는 걸까요? 3번은요? 얘도 수일치죠. 그것들이 2층에 있었다에 그것들이 뭔데? 앞에 있는 books, 책들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들이니까 복수니까 당연히 they 이걸로 받은 거잖아. 괜찮지? 4번으로 갈게. 4번 I was surprised 했어요. 4번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얘 감정 형용사라고 써두겠습니다. 얘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배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5번 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다. 왜 놀랐냐면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랐다 이랬어요. 그럼 5번 얘들아 뭐 묻는 것 같아? There were니까 뭐겠니? 수일치겠지. 그러면 나 좀 봐봐. There were 다음에 뒤에 보니까 a number of books 이렇게 나왔는데 야
there is나 there are 나오면 뭐랑 맞추기로 했지 우리가? 뒤에 있는 명사. 그러면 number이니까 당연히 단수니까 more. 잘못 쓴 것 같은데? there were라고 써야겠죠? 네, 단수니까요. 당연히 was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number하고 the number하고 우리 정리했잖아. number of 나오면 진짜 주어가 뭐였는데? 뒤에 있는 of 뒤에 있는 books 요게 진짜 주어였죠.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의 were 잘 맞춰놨죠. 정답이 2번이라며 그럼 나머지 건 모두 다 정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국엔 정답은 6번에 2번 하시면 되는 거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아 먼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또 필기를 작성해 놓으시고 오늘 새로운 매뉴얼로 가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16페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아 16페이지 말고 잠깐 로드맵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2페이지, 3페이지. 거기 있는 부분에 왜 제가 이걸 보자고 했냐면 학생들 중에 제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선생님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3월입니다. 그걸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개강날도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3월이잖아요. 3, 4, 5, 6, 7, 8, 9, 10 있다고 칠게. 교재에 보면 얘들아 로드맵이 있잖아. 그리고 각각 월별 오프라인, 온라인 개강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 보시면요. 한 20몇 개의 강좌입니다. 다 따라갈 수 있을까? 현장 강의라도 그렇고 인강으로도 그렇고 다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매달 한 강좌씩을 듣는다라고 쳐. 그래봐야 3, 4, 5, 6, 7, 8, 9, 10, 8개밖에 안 나와. 근데 제 커리큘럼에는 지금 거의 20개가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실 때 저처럼 계획을 짜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로드맵 보고 잠깐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대부분들 지금 이제 수험생들 되면 다 항상 똑같은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해서요.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작년 100일 때 니네가 벌써 100일이네. 100일만 더 있었으면 라고 생각했던 바랬던 그 100일이 지금 이제 재수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니네 시간이 많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다면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조급하기만 한다면요. 369 엄청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꼼꼼하게 나갈 거거든요. 니네가 지루하리만큼, 니네가 토 나오리만큼, 선생님 복습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럴 정도로. 369 교재 끝나면 제가 처음부터요. 우리 간자부모 수일치 배웠던 것부터요. 니네 책 쫙 정리해 줄 거예요. 니네가 다 대답하고 있을 거예요. 매년 그랬어요. 지금 이제 버전 4 나갔으니까 매년 학생들한테 그러면서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런데 마음만 너무 조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나 이제 요맘때 시점이면 항상 300제 있고 500제 있어. 그럼 우리는 500제를 사.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앞에만 또 시커매. 연락이 앞엔 풀지 끝까지 다 못 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신발끈 묶고 하나씩 간다고 생각해야 돼. 너무 마음만 급하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 계획표들은 하나쯤 짰지? 계획도 없니? 난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러면서 사는 친구들은 없잖아. 계획표 짰지? 계획표대로만 실행하면 얘들 어떨까? 서울대 가죠 우리는요. 서울대가 뭡니까? 우리는 하버드가 있죠. 계획표대로만 실행해 줄 수 있다면 환상적이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4시간만 자고 20시간 공부인데 뭐 계획표에 따르면 로즈리 현강으로 369 듣고 그리고 인강으로는 또 뭐 돌리고 EBS 문제집은 풀고 자기가 단어장은 또 맨날 외우고 그러면 한 달만 지나도 계획대로라면 벌써 3개, 4개의 문제집이 끝납니다. 그러면 10월달까지 가면 한 30권 푸는데요. 뭐 끝내주지.
그죠? 이대로만 가면 우리는 완벽하죠. 영어만 완벽해요? 수학도, 국어도 형광으로 또 뭐 듣고, 자기가 비문학 쓰기 뭔 또 인강으로 듣고, 뭐 부족하니까 또 문제집 갖다 풀고, 뭐 어떻게 무슨 속담이나 격언은 어떻게 한자성어는 어떻게 하고, 뭐 다 계획대로만 하면 환상적입니다. 못 지키는 게 문제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 제가 항상 수업할 때요, 현장 강의를 기준으로 치면요, 에이, 너무 붙여서 써버렸다. 조금 크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 3, 4, 5, 6, 7, 8, 뭐 90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한 통으로 나옵니까, 피디님? 네. 저가 한 6월달 정도 혹은 7월달 정도 되면 1학기 시점이 끝나는 지점으로 잡습니다. 그럼 그게 뭔 소리냐면 3, 4, 5, 6월달에는요. 영역별 개념 정리들이 한 번쯤 다 끝나야 돼요. 사실은 3, 4월달에 영역별 개념이 사실은 1, 2, 3, 4월달에 끝나주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늘어난다면 6월달 정도가 1월달이 그러니까 1학기 시점이라고 쳐서 요때쯤에 영역별로 즉 어법도 한번 쫙 정리해 놓고 그리고 또 무슨 독해도 한번 쫙 정리해 놓고 그리고 듣기도 한번 정리해 놓고 어휘도 한번 정리해 놓고 이렇게 영역별로 개념들이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요때쯤 시점에 가면 3점짜리 니네들이 못하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독해로만 쳐볼까? 독해로 치면 니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독해 파트에서 니네가 뭐 못해? 빈칸 추론 자신 없어 하는 거 똑같죠. 또요. 순서 찾는 거? 그래 순서도 또 매력적이지 않냐? ABC 말대 BCA 느낌 좋고 CBA 필 딱 꽂히고 다 고민 때려. 삽입 제거 문제 뭔지 알지? 그래 흐름 순서 찾는 거? A 1번에 너도 괜찮아요. 2번 매력적이에요. 3번 느낌 좋아요. 그러니까 뭘 할까 찍다가 우리 또 틀리고 항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법도 약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약점으로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1학기 시점에 끝날 때 공략해야죠. 약점도 공략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짜리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치?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약점 공략, 고득점, 문제풀이 뭐 이런 거 하셔야죠. 9월달, 10월달에 EBS 문제집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파이널 최종 정리하셔야죠. 체계적으로 좀 시간표를 짜세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문제집 한 권 갖고요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독해 문제집 하나 갖고 그 안에서 독해를 한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찾는다. 그리고 자기가 틀린 거 해설지 보면서 거기에 어법 구문들을 찾는다. 독해 문제집 하나 갖고 독해, 어휘, 어법 세 방에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69 구조 어법 끝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딱 정리가 되어 있어. 어법 정리할게. 그리고 어법 갖고 문장 구조가 아마 보일 거야.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한 단씩 니네가 컨셉을 잡어. 그리고 이제 1학기 시점에 크게 영역별 정리가 끝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7월달, 8월달 약점 그리고 양치고 문제풀이 막 해고 기출문제도 분석해야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EBS 파이널 최종 정리 이러면서 가는 게 맞지. 그지?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현장 강의를 할 때요. 이렇게 순서대로 짤 거예요. 3월달 369 구조 어법 끝 이렇게 했어. 그러면 4월달에 로드맵에 보면 우리가 로드맵 2페이지예요. 369가 있는 단계가 어법 구문의 2단계예요. 맞지? 그리고 나면 제가 4월달로 현장 강의로 친다고 치면 그렇게 치면 어디로 갈 거냐면 구조 독해로 갈 거예요. 구조 독해가 구문과 독해의 세 번째 단계예요. 맞아요? 구조 독해로 가고 구조 독해 지난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어법 200선 독해의 3단계 강좌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6월달 가면 뭐 하냐면 독해 100선 해가지고 독해 100선이면 독해 4단계 맨 마지막 단계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달, 8월, 9월, 10월 가잖아?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 밑에 3점 유형 공략반, 전역형 완전해서 기출 올드앤유 이런 것들은 어법, 어휘, 독해, 구문, 듣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합 강좌라는 소리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 묶여있지. 종합적으로 가면 여기에 7월, 8월에 뭐 전역형 완전학습도 있고 기출 올드앤유도 있고 뭐 고득점 문제풀이도 있고 막 그래. 9월달, 10월달 가면 파이널 있고 필살기 있고 그리고 또 뭐지? 봉투 모의고사 있고 이것들이 우리 여러분들하고 현장 강의에서 제가 쭉 스케줄대로 해요. 우리 반 스케줄대로 쫙 올 것들입니다. 인강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 친구들도 개강 순서 보면 아마 그대로 이 순서대로 따라갈 겁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 커리큘럼이라서요. 그렇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빼고 여기 뒤에서부터는 지금 다 영역별로 따로따로가 아니잖아. 독해, 어휘, 어법, 듣기가 다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거대로 가면 얘 369 구조어법 그 어법 파트가 지나다고 했죠. 얘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조, 독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어법 문제 풀으니까 다시 어법이죠. 그러면 독해 백선이면 이제 유형도 쫙 정리할 거고요.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조도 있을 거고요. 구문도 있을 거고요. 종합적인 독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법, 독해, 어법, 독해 이러면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됐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치면 영역별로 빠져있는 게 뭐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봐도 영역별로 지금 선생님이 독해, 어법, 구문을 쫘라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준다는 소린데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어휘 영역 빠져 있고 듣기 영역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듣기 영역을 제가 처음으로 특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현장 강의로 치면 한 4월달 혹은 5월달에 생각할 겁니다. 한 타임 그대로 들으시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요번엔 반드시 듣기 종합 특강이 있을 것 같아.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맞춰서요. 듣기 영역 있는데 한 번 특강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가 한 5월달쯤에 또 있다면 어휘 영역 한번 듣고 또 듣기 OTL 문제풀이반 영역별로 요것들은요 이제 특강으로 한 타임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아마 얘들아 요번엔 2타임씩 하나씩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강 친구들은 제가 말한 커리큘럼 중에 이게 베스트 커리큘럼이니까 그 중에 이제 먼저 듣기 편 다 완강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완강되어 있는 걸로 니네가 필요한 거 같이 넣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1학기 시점으로 마치시라고요. 영역별 정리가요. 그치? 그러면 이제 2학기 시점 되다 보면 네가 부족한 게 그래도 또 있다고. 그럼 그것만 약점 공략하면 된다고. 그리고 문제 풀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보완하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였어요. 됐지?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이러니까 너네는 너네 스케줄 나름대로 너무 막 24시간 중에 20시간 공부 막 불가능한 시간표와 막 짜놓지 말고 예를 들어 369 구조 어법 끝을 한다. 그러면 물론 니네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해. 네가 혼자 독해 문제집도 풀어야 되겠고 네가 혼자 어법 문제도 풀어야 되겠고 그래야 속 시원할 거 같기도 하고 그건 마음의 위안만 있죠. 우리가 369를 정리한다면 네가 혼자 문제집으로 어법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조 독해를 한다면 네가 그걸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시 독해 문제로 정리할 수 있게 독해 문제를 하나씩 풀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맞추러 간다고 하면 돼요. 성적이 오르는 시기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성적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반드시 네가 공부한 만큼 성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바로바로 성적 보상이 안 나와서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369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어법 문제 풀 때 막 어법 나올 때마다 다 맞고 막 독해 딱 하고 나면 독해 할 때마다 다 맞고 그러면 얘들은 얼마나 좋겠니. 근데 성적이 바로바로 보상이 안 받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항상 성적으로 보상받는 시기는요 2월 달이면 다 보상받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영역별 정리들이 다 끝나서 디딤돌 단계가 다 된 거거든요. 이제 도약해야죠. 니네가 이제 시간 배분하고 출제자의 의도만 제대로 알면 그때 막 문제풀이 하면서 점수로 보상받는 시기입니다.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사실상 경험이 있어서요. 니네가 1학기에 공부 열심히 한 거 다 2학기에 8월달 9월달 이때 빚본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실 겁니다. 성적으로 보상받는 시기는 2학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모의고사 3월달 성적 안 나오는 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대신 꾸준히 네가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돼. 6월달 모의고사 성적 잘 안 나와. 외국어는 또 더러워서 6월달 9월달 모의평가 있으면 6월달이 더 어려워. 근데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고 또 좌절할 필요는 없어. 진짜 니네가 결정하는 날은 11월이잖아요. 그렇죠? 11월 수능날이 중요한 거고 사실은 그 전에 모의평가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 점수 나오는 걸로 너네들이 성적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계획을 봐. 알겠니? 너무 조급하게 바로 오늘 것만 바로 내일 것만 이렇게 계획 짜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계획표 보면요. 여학생들 지지배들이 특히 그거 너무 잘하죠. 수첩에다 스티커까지 막 붙이고요. 빨징어점 하나면 너무 예쁘죠. 그게 매일매일의 계획표가 있죠. 매일매일보다 크게 먼저 1년치 계획을 한번 짜놓으시는 게 좋다고요. 쉿.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저 남학생은 자기 떠드는 거 얘기하는지도 몰라. 11월까지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다시 반학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게 다시 한 달로 그게 다시 주 단위로 그게 다시 하루 단위로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계획표는요 하루 계획표예요. 그리고 일주일 계획표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먼저 크게 봐. 그리고 작게 쪼개는 게 좋은 거지 작게를 막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알겠니?
네가 크게 정리해놓고 네 스케줄대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가면 돼. 그래서 내가 말했잖니. 너 자신을 믿으라고. 시험 보는 것도 너고 이 세상에 시험을 대신 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수업은 내가 한다고 했지. 근데 시험은 네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네가 시험을 잘 봐와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 성적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칠게요. 목 써가면서. 대신 여러분들은 제 설명 잘 들으시고 출제자의 오류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니네가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적용했고 시험은 니네가 보니까 난 총알을 장전시키는 하는 일을 하죠. 총알을 발사하는 건 니네가 해야죠. 우리 둘이 가장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죠. 스스로가 있잖아. 이렇게. 내가 2등급만 됐으면 좋겠다. 1등급도 안 바란다고 막. 난 2등급만 됐으면 좋겠다고. 야, 세상을 왜 이렇게 소심하게 사냐 이 개새끼들아. 네가 인생의 주인공은 너가 1등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너 꼭 1등 받아서 인터뷰하면 나 좀 찾아줘. 이렇게.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1등이 될 수도 있어. 포부가 커야지. 그 대신 포부가 큰 만큼 계획도 아주 체계적이어야지. 그리고 전략과 전술도 많아야지. 대충 되는 대로 오늘 느낌 좋은 대로 오늘은 수학, 오늘은 느낌이 안 받아 필이 충만하지 않아, 오늘은 국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치? 네 계획별로 철저하게 1년치 계획이 있으셔야죠. 왜? 저도 있거든요. 전 가르치는 사람이라요. 전 머릿속에 다 있어서요. 오늘 꼴리는 대로 막 관계대명사 하자. 그럼 하고 싶으면 하면 돼. 오늘은 느낌 안 좋은데 오늘 듣기 할까?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저도 철두철미하게 커리큘럼을 다 나누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지 저도 생각하거든요. 시험은 네가 보잖아요. 너가 나보다 더 생각이 많아야죠. 사실은 네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제가 로드맵 보고 잠깐 설명하자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페이지 다시 갑니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서 할게요. 오늘 이제 문장의 형식 나갈 건데요. 저 좀 보세요. 오늘 배우는 건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걸 배울 겁니다. 우리가요, 1강 챕터가 지난 거예요. 1강 챕터가 문장의 구조였어요. 문장 구조 보기 위해 본동자 찾는 연습들을 했고, 문장 구조를 보다 보니 주어랑 동사랑 너무 떨어져 있어서 수일치를 연습했던 거고, 지금 큰 챕터 보면 뭐예요? 문장의 형식, 자타동사, 무슨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되어 있지. 오늘부터 배울 게 뭐냐면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 배우다 보면 태가 나와요.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가 정리가 된 거고, 태를 배우다 보면요, 자타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들 정리할 게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형식의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 할게. 오늘은 다 밑거름 작업. 그러니까 쉽게 들어도 돼. 다 아는 얘기들이다. 이러면서. 근데 기본이 벗어나면 다음에 아무리 깊은 거라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오늘 먼저 하는 거 잘 듣자. 얘들아, 문장의 형식.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부터 해봐. 그러면 니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몰라?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식 분류라면 다 잘 대답하면서 그게 문장의 형식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잘 못 풀어요. 2형식이 이제 주어 동사 보어. 그치? 3형식이 어떻게 가야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러면서 가겠지. 제가 말한 대로요. 형식은 여러분들이 다 대답해요. 근데 늘 여러분들의 오류.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늘 틀려갖고 와요. 그게 가장 답답해요. 니네들한테 문장의 형식을 묻는다. 몇 형식이니? 이런 거 없잖아. 항상 우리한테는 밑줄 주고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러면 뭘 묻는지부터 캐치해야 돼. 근데 제가 이 파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얜 지엽적인 파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너무 소소한 거예요. 정확성을 묻는 것들이 많아져서요. 정확하게 네가 소소한 것까지 모르면 틀릴 확률이 많은 파트예요. 그래서 요즘에 7차 수능 들어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 출제자들이 영역이죠. 왜? 그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법도 정확성을 묻는 거, 지엽적인 게 많아졌다. 이건 많이 알지. 야, 시제, 태 이런 거 매번 등장하지. 뭐 능동태, 수동태, 분사 이런 거 매번 등장하지. 그런 거 말고 소소한 문법들을 다루는 파트가 여기 부분입니다. 집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그냥 한번 쫙 들어볼게요. 아무거나. 자, 예를 들어서 1형식이라면 이런 거 어때? She, 슈퍼맨 이거부터 써볼까? 네, 쉬운 문장들로 가볼게요. Superman appears on the earth.
자, 요번 369에서는 제가 내손 영문법에 있는 것과 369에 있는 시화 과정을 둘 다 겹쳐준다고 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 오늘 다음 시간에 이제 심화적인 369 내용 두 가지로 같이 설명할 거예요. She appears on the earth. 우리가 전치사는 묵자고 했으니까 이 새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거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맞지? 그러면 일형식 됐지 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She becomes a teacher. 그녀가 선생님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여기서요. a teacher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녀는 되었다. 말 돼? 안 돼. 그녀가 선생님이 된 거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반드시 보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를 주어, 동사, 보어 이래갖고 이 형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얘 없으면 나는 사랑한다. 뭘? 목적어가 있어야지. 얘 삼형식. 그치? 사형식 문장 I give you a present.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I give you a present. 이러면 되죠. 근데 요것도요. 내가 준다. 뭘? 선물을. 누구에게? 너에게. 다 있어야지. 얘도 뭐뭐에게 뭐뭐를 사형식 문장이겠지. 사실은 이걸 삼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 I give a present. 내가 선물을 준다. 누구한테? 너에게. 그러면 to you 하면 되지. 근데 to가 to 부정사라면 못 먹는데 예외적으로 to가 전치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to라면 뒤에 명사가 온다는 소리니까 이 새끼 묶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준다. 선물을 준다. 삼형식 문장 된 거네. 순식간에. 이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오형식이라면 뭐가 있을까? I make you a king.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다 하자. 그럼 일단 없애. 나는 만든다. 뭔가 목적어가 빠져 있어. 내가 너를 만든다. 우린 다 마네킹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든다. 뭘로? 왕으로. 그러면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 얘를 목적 보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너네들한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본적인 걸 갖고 설명을 다시 시작할게요. 얘들아, 능동태, 수동태도 우리가 중딩 때 배우는 거지,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다. 잠깐 한번 내려볼게. 능동태하고 수동태하고. 능동태라고 하는 개념은 동작을 자기가 행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행하는 거죠. 수동태라고 하는 개념은 동작을 자기가 당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렇다면요. 문장의 예를 한번 들으면요. I invite you.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럼 얘들아 이건 능동태니 수동태니? 능동태죠. 내가 너를 초대하는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너는 나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지? 초대받는 거지. 그럼 이거 수동태로 만들 수 있지? 그럼 얘들아 네가 수동태로 바꿔볼래? You, 너는 초대받는다. 어떻게 해야 돼? are invited. 비동사 PP 써야 되고 나에 의해서 하니까 by me. 전치사는 어차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다고 했고 비동사 PP를 쓰는 게 수동태 문장. 이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우리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을 게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쫙 썼는데요. 그렇다면 1형식부터 5형식 중에서 말이야. 잘 봐. 1형식부터 수동태 되려면 몇 형식 이상이어야 될까? 3형식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치? 왜? 수동태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처럼 나는 너를 초대한다. 목적어가 있어야 주어로 튀어나올 새끼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1형식하고 2형식이라면 얘는 수동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돼? 안 돼? 수동태가 안 되죠. 우리가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을 얘들아 뭐라고 불러? 자동사라고 부르지.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3형식부터 5형식까지 목적어가 다 있죠.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타동사들은 다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라며? 그럼 이제부터 물어볼 게 생겼어. 좋다. 하나는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타동사라면 그러니까 뭐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지? 목적어가 있는 동사가 타동사. 근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다 안다며. 너무 유치한 거 한다며. 또 올 게 아니야 이거? 봐. 얘가 타동사지?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치? 타동사면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타동사인데 수동태 됐지? 목적어 없어.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수동태여야만 가능한 거야. 이해되지? 타동사가 목적어가 있는 동사가 타동사인데 만약에 타동사가 목적어가 없다면 그때는 수동태여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기본적인 내기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각가 니네가 이제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이니 이런 건 없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 예문을 쓰겠습니다. The earth. 이제 내 손용 문법 써였으면 이거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The earth consists of 혹은 is consisted of water.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럼 우리한테 밑줄마다 박스마다 반드시 묻고자 하는 게 있었으니까 요놈의 새끼 중에 여러분들아 요거는 지금 박스에서 묻는 게 뭐예요? 수동태냐 능동태냐 묻는 거지? 좋다.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지구는 물을 자기가 구성해? 물로 구성돼? 구성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위에 거 쓸래요? 아래 거 쓸래요? 아래 거. 그래서 난 니네가 싫어요. 문장의 형식 다 안다며. 너무 유치한 거 선생님 나 왜 해주냐며. 야 이 기식이야. consist of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제가 뭐 없다고요? 수동태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근데 니네가 아까 치면 얘로 했을 땐 또 무슨 오류를 낸 거니? 뭐만 했어 너? 또 해석만 했잖아.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고. 구성되는 거니까 수동태라고. 그러니까 비동사 PP가 맞다고. 그치? 그럼 이건 다 해석상의 오류죠. 잘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니네는 되게 귀엽다고. 독해하면 일단 무조건 자기 못 믿어. 그치? 너무 불안하다고 답은 맞았는데도 왜 내가 단어도 모르고 대충 찍은 것 같다고. 어법 파트만 오면 다 자기 해석을 믿으면 지구는 물로 구성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PP 쓰는 게 맞아. 다 이러면서 니네가 어법 파트만 오면 네 해석을 믿는다고. 해석상의 오류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어법이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법이니까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문법 법칙에 문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말 어자의 의미 해석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stop to stop ing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하려면 둘 중에 뭐 써야 맞아요? stop ing 써야 맞아요. 근데 문법적으로 제가 stop to 쓰면 틀립니까? 맞습니다. stop to도 쓸 수 있고 stop ing도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하려면 stop ing만 써야죠. 둘 다를 다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같은 경우 지구는 물로 구성된다. 문법은 배제한 상태로 해석만 하니까 자꾸 틀린 거죠. 그래서 어법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문법 문제라고 다 없어. 다 문제 보면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말의 의미, 문법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요. 됐죠? 자, 첫 번째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형식별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형식별로. 막 몇 형식 어떻게 나갈 건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요.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입니다. 2형식과 1형식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뭐야? 자동사라는 소리네. 그치?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제가 뭐가 없다고 했지요? 목적어가 없어서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라요. 목적어가 없어서 뭐가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까? 네,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잘 나올까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 해석이 잘 나오냐면 네가 해석상의 오류에 빠지니까요. 지구는 물로 구성돼. 이러니까 해석상 우리말 수동태가 훨씬 더 이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사라는 걸 알면 수동태가 안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자동차는 수동태가 없지?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지? 능동만 맞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자동사 잘 모르는데요.
이제부터 하는 건 다 동사별로, 형식별로 무슨 동사들이 있는지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자동사요. 제가 왜 예문을요. 이쪽으로 와볼래요? 왜 이런 유치한 become 동사, 왜 이런 유치한 appear 동사 이런 걸 썼을까요? 대표적인 자동사들입니다. 대표적인 자동사라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됐지? 그럼 갈게. become. 뭐가 있냐면 become, appear. 지금 1형식, 2형식의 예문 썼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예문 쓴 consist of 혹은 die 또는 occur. 이런 동사들은 대표적인 자동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사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더 이쁩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암으로 죽게 됐다 이랬다고 쳐봐. 그럼 암으로 죽게 된 거니까 자기가 죽은 거니 자살한 거니 암 때문에 병 때문에 걸려서 죽게 된 거니 죽게 된 거지. 또 수동태가 더 예쁘지. die 자동사야. 수동태 하면 안 돼. 전쟁이 1980년에 발생됐다 그랬다고 쳐봐. 전쟁이 지가 발발한 거니 아니면 인간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거니? 발생하게 된 거지. 수동태가 또 이뻐. 근데 occur 자동사야. 수동태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마찬가지요. 여기도요. appears on the earth. 슈퍼맨이 지구상에 자기가 나타났다도 괜찮지만 슈퍼맨이 나타나게 되었다. 괜찮잖아.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괜찮잖아. 다 수동태가 예뻐요. 대표적인 자동사들이라 수동태가 근데 안 돼요. 이 경희대학교 구술 문제였습니다. 몇 년 전에 경희대학교 구술 문제가요. 이렇게 줬습니다. Superman is appeared on the earth. 지금 저랑 똑같은 문장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문장을 주고요. 구술이었습니다. 논술이면 쓰는 거죠. 말하래요. 저 문장이 정문인지를 말하고 비문이라면 그 이유를 밝히시오.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구술이니까 교수님들 쫙 앉아 계시겠네요. 가가지고 이제 그 문제집 받고 문장이 너무 짧으니까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문장은요 수동태 문장이라서요 비동사 PP 잘 썼고요 해석은 슈퍼맨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럼 괜찮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가 내년에 다시 만나 이러겠죠. 한마디만 해갖고 오면 되는데 appear 대표적인 자동사로 우리말 해석상은 수동태가 어울리지만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비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왔으면 붙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주 어렵지 않아. 정리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매번 틀려갖고 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게요. 다음 시간에 문장의 형식편에서 쫙 정리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써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리할 건 자타동사의 개념이 뭔지 어떻게 수동태가 되고 수동태가 안 된 제가 필리하려고 하네. 아직 안 끝났어. 끝나려면 우리 멀었어. 이거 말고 얘들아 뭐 정리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니네가 자동사, 타동사는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지? 물론 지금 내가 5가지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들이 많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슷하고 혼동되는 자타동사만 제가 정리해놓고 요거 필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해줄게.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재 16, 17페이지 있죠? 그건 오늘 배경 지식 갖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어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19페이지, 2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본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있고요. 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22페이지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쓰려고 하는 거. 맨 처음에 1번 봐봐.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뭐 만들어. 2형식, 주어, 본 상태 뭐죠. 3번, 1형식,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 수동태 만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다가 넣어 쫙 번호로 한 8가지 매겨서 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헷갈리는 자타동사 쓰겠습니다.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 줄 거니까. 네. 자, 헷갈리는 자타동사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반짝 챙기세요. 필기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필기는 머릿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어. 그치? 자동사하고 타동사하고 피디님 이게 한 통에 다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강 학생들이 눈 안 필요하거든요. 자동사 봐봐.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뭐가 없는 동사였지? 목적어가 없는 동사였지?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했지? 수동태가 불가한 동사들이야. 개념만 먼저 잡아놓자고.
타동사는 얘들아 당연히 목적어가 있는 동사.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무슨 형태 쓰라고? 수동태 써야 돼. 수동태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돼야 되니까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고, 지금부터 할 건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 파트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5가지 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얘들아 rise 동사 있지? rise. 얘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거 뭐 있어? raise 있잖아요. rise, raise. 그치? rise가 무슨 뜻이야? 오르다. 에이, 올리다 하면 또라이야. 뭐뭐슬 올리다. 벌써 목적어가 있잖아. 얜 오르다지. 그치? 태양이 솟아오르다. 그럼 목적어 없으면 되잖아. 얘 raise는 뭐겠니? 그니까 뭐뭐슬 올리다. 혹은 뭐뭇을 키우다, 기르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형 가겠습니다. 자동사가 약간 지랄맞게 갑니다. 타동사가 이쁘게 규칙동사로 가고요. 그럼 변화형 가면 rise, rose. 왠지 친근하지? rise, rose, reason. 너 재밌으라고 한 건데 재미가 없다. 미안해. raise, raised, raised. 괜찮아요, 피디님? rise, rose, reason, raise, raised, raised. 타동사가 규칙동사로 간다고?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게 또 있어 얘들아. rise가 있고 그 다음에 raise면 좋겠는데 rose가 있어. rise 하면 무슨 뜻일까?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다. 가끔 선생님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치? 산을 오르다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오르다 잘 보십시오.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오르다 자동사로 가르쳐 주십니까? 산을 오르다 할 때 rise 쓰냐? 산을 오르다 할 땐 climb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죠. 그건 이제 타동사죠. 이건 이제 태양이 솟아오르다, 뭐 해수면이 오르다 이럴 때 쓰는 동사입니다. 됐죠? 네. rise하고 raise, rose가 있는데요. rise 하면요. 뭐 아는 게 없냐?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겠니?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뭇을 발생시키다 혹은 뭐뭇을 일으키다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얘 변화형 갈게. A만 붙었으니까 똑같아 얘들아. 어떻게 해요? rise, rose, risen.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rose, roased, roast. 됐니? arise, arose, arisen, arose, roast, roast. 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요.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lie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lay요. lie가 무슨 뜻인데? 거짓말하다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뜻도 비슷해야 되고 생김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편에도 많이 등장한다고 한 거고요. lie는요. 눕다 혹은 뭐뭐가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그러면 lay는 상대적으로 뭘까? 뭐뭇을 눕히다 혹은 뭐뭇을 놓다 이러면 되겠네. 변화형 또 가볼게. 얘는 다 바뀌어. lie, lay, lay 이래야죠. 얘는요. lay, late, late. 됐니? lie, lay, lane, lay, laid, laid. 됐지? 네 번째 갈게. 네 번째 fall하고 그 다음에 fell하고. fall이 무슨 뜻이야? 가을. 그러면 바스 찢어버린다. 뭐 동사하고 있는데 가을 막 미칠 것 같아. 떨어지다.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제 타동사니까 뭐뭇을 떨어뜨리다. 그래야겠네. 떨어뜨리다. 떨어뜨리다. 오케이. 변화형 또 가겠습니다. fall, fell, fallen 이렇게 가겠다. 그치? 그리고 얘는 fell, felled, felled. 타동사가 다 이쁘게 변화합니다. 그죠? 그 다음요. 마지막 하나 더요. 마지막에 sit 이라는 동사예요. sit.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sit. 이게 있겠지?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들은 다 다음 시간을 위한 기본 배경 지식이라고 했어요. 앉다. 그리고 이놈의 새끼 뭐겠니? 뭐뭇을 앉히다. 이렇게 가겠지? 변화형 간다. sit, sat, sat. 이렇게 가고 얘는 sit, seated, seated 이렇게 가야죠. 선생님, 거짓말하다의 lie는요. 타동사겠네요. 내가 뭐뭇을 거짓말하다니까 타동사 같지만 거짓말하다 자동사입니다.
거짓말하다도 자동사니까 여기다 같이 쓸게요. 자동사는 제가 일반적으로 다 지랄맞게 변한다고 했죠. 근데 거짓말하다니까 거짓말 일관성 있게 해야 돼야 발각되지 않지 않냐? 이 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다는 lie, lied, lied 이렇게 변화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요. 5개밖에 안 돼요. 머리에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아이고 힘들어라. 일로 와볼까? 도망왔어 나는. 라이하고 레이하고 뭐 이런 거 정리하려고. 얘들아 자동사 세상의 모든 자동사 뭐가 없어? 원래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뭐 못 만들어? 수동태가 안 돼. 세상의 모든 타동사들은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 만들 수 있니? 수동태 만들 수 있죠. 저 여학생 저번 시간에 저한테 온다고 또 필기합니다. 쟤는 큰일 났어. 자, 우리 그럼 5개 세트 동사로 한번 가볼게. rise가 있었고 raise가 있었지. 무슨 뜻이었어? 오르다, 올리다 또는 키우다. lie 있었고 lay 있었지? lie가 뭐였는데? 눕다 혹은 놓여 있다. lay는 뭐였지? 뭐뭇을 눕히다 또는 뭐뭇을 놓다. 에이씨 뭐 칠판 왜 봐? 나 여기 왜 도망왔는데. 머릿속에서 꺼내려고 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arise도 있었고 arose도 있었죠. arise가 뭐지? 발생하다. arose 발생시키다. fall, fell 있었지. fall 뭐지?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sit 하면 앉다, 앉히다. 변형될 수 있을까? 가볼게.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arise, arose, arisen, arose, aroused, aroused. lie, lay, lain, lay, laid, laid. fall, fell, fallen, fell, felled, felled. sit, sat, sat, sit, sitted, sitted. 아직은 좀 순서가 버벅거려도 다음 시간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야지. 거짓말하다의 lie도 있다며? 근데 그 lie는 잘해, 탈해, 자동사야. 그러니까 얘 변화형이 어떻게 가? lie, lied, lied. 규칙 동사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세트 5개밖에 안 배웠어요. 그치?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적인 건 잘하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 단문독해 편해지고요. 문장의 형식별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할게요. 그쵸?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먼저 필기 빨리 하십시오. 그쵸? 수고하셨습니다.